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예, 김영주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컬 푸드에 납품하려면 농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탄에 있는 김치를 하는 데가 있어요. 맛자국인가? 그 맛자국 김치 회사가 있는데 해썹 그 인증도 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그 로컬 푸드에다 그 납품을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거절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니 어떤 농가가 있어서 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종갓집이라든가 무슨 여러 김치 회사들 김치는 이제 갖다 놨는데 제가 어디 매장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납품 보관도 힘들고 매대도 없어서 납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일단은 살펴봐 그 아마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그분이 이제 그냥 거기 그 회사가 네, 이제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려면은 물론 예. 이제 해썹 인정을 받았다고 하긴 예. 하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교육을 받고 그 조건이 된다면은 교육을 받아야만 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갖다가 이제 그 진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까지 포함이 된 건지 예, 그러면 그 저 해썹 인증은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그렇겠지만 그렇게 됐고 납품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절차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즘 네네. 행감 기간이고 하니까 한번 여쭤봐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네. 교육은 어디다 신청해야죠? 그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기 그 회사 유통- 업체를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예, 그 저기 그 절차나 이런 거를 알려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컨트롤 거기에 해보겠습니다. 이제 맛자 고기라고 이제 김치 회사예요. 서탄에. 예. 거기에 대표가 최 여성분인데 최 대표님이시더라고. 그거는 저기 이따 제가 나중에 별도- 예, 연락처를 드릴게요. 네네, 그분이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김치 우리 이제 그 우리 평택시에는 으뜸 김치도 있고 뭐 저기 일품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거기 헬습 인정도 받고 해서 납품 좀 해보려 했더니 거기는 뭐 유지 보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매대도 없고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어떤 절차를 밟아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했으니 모르니까 이제 저희들 한번 상세히 알아보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조건이 되는지 예. 조건이 된다면은 이제 절차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회는 행감 중이므로 특정명 특정인 위원님들 및 집행기관에서는 언급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농업을 총괄하시는 우리 평택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각 과별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이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농산물 가공 청학관이 개관식이 언제죠? 네, 다음 달 20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이요? 네, 네, 10시.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창업관 가공 창업관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는데 약간 훌륭한 그런 그 창업관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택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께서 그 창업관을 창업관을 이용을 해서 농산 우리 평택시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가공 식품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뒷받침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직원 식당이 있죠, 구내 식당. 예. 거기서 그 교육생분들도 그 운영 뭐 교육하고 그럴 때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뭐 위탁 급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식사 문제를? 지금 이제 그 교육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손님은 좀 안 받고 있었습니다. 네. 실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 이제 손님으로 왔을 경우에 어쩌다 이제 한두 명씩은 이제 하긴 했는데 교육생들을 별도로다가 거기 식사나 이런 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교육생분들은 이제 점심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별도로 식사를 하시고. 그거는 이제 각 저기 교육 과정별로다가 이제 뭐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이제 그런 그 구내 식당의 어떤 그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교육생분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체험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학생들도 그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생들은 농업인뿐만 아니고요. 뭐 이제 거기 그 생명농업센터 같은 데서도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 신규 공무원들 뭐 교육도 시키고, 교육은 사실 이제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이제 타시군에서도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타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이런 그 식당 같은데 보면은 이제 자체의 농산물 같은 거 판매 이런 그 진열대를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시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물은 유통기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진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농산물 가공 창업관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좀 진열을 좀 해가지고 평택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어차피 지금 지금 그 구내식당이 이제 그 교육관 짓게 되면 이제 글리 옮길 거거든요. 그때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전시나 지금 전시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VR 체험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VR 네네. 체험관. 뭐 기존에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평택 시민들께서 또 특히 이제 뭐 아동 뭐 초등학교 제가 이제 거기 현장을 가서 체험관에 가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그런 연령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이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쪽을 좀 개방을 해서 많은 그 우리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께서 VR 체험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체험 활동을 이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제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지원을 안 했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를 이제 대충 제가 물어보니까 월별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이제 평택 시내에 어떤 이제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할 때는 일단 이제 교통수단이 또 문제예요. 교통수단 단체적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이제 테마식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체험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볼거리나 놀이거리가 많은데 이동을 할 때 그 버스 대절이나 이런 걸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학교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부담이 간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을 예산 집행을 다시 우리 농업센터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검토를 해봐서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 지금 농업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면적이? 53,000 해배입니다. 평방미터. 53,000. 여기 지금 일반 현황에 나오는 거 보면 총 대지 면적이 11,243평 정도 되고 정정하겠습니다. 15,613 해배입니다. 15,000. 네. 앞으로 또 농업센터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농지 매입을 어느 정도 할 예상이십니까? 그거는 아직 지금 이제 실체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그러신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농업생태원에 우리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찾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당초에 이제 본 예산에 이제 그 용역비를 이제 세우려고 했다가 거기서 좀 안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평택시 인구가 이제 100만 인구를 내다보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평택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푸른 숲 가꾸기 그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사업이라든지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소풍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인근에 이런 정원의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등등 시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을 여름철 같은 때 휴양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게끔 설치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루나 1박 2일 정도도 거기서 1박 2일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캠핑장도 지금 많이 이제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까지 겸하면은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하게 만족하게 이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대안이 우리 평택시의 SMS 문자 보내는 내 생활 플러스 평택 톡톡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홍보가 안 나오고 있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가끔 저희들이 행사 좀 있을 나와요? 때, 예, 교육 행사 있거나 뭐 전시회가 있다거나 뭐 봄나들이 축제, 가을 축제 할 때는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횟수를 좀 증가를 시켜서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SNS 문자 발송에 대한 횟수를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과, 뭐 관광과 등 여러 가지 등등 매체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홍보를 좀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은 지도 정책과 지금 보면 이제 단체별 주요 네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도자 평택시 연합회, 생활개선 평택시 연합회, 평택시 사회치회, 풍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인데 이 전체의 활동을 좀 원활한 그런 활동할 수 있게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예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인 우리 농업대학의 총동문회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행사 비용이 좀 적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 비용의 증액은 연간 몇 프로 증액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사 금액의 뭐 예산은 연간 뭐 몇 프로 증액 목표 같은 건 없고요. 그때 이제 전년도 농업인들 수요라든지 이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뭐 시범적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농업 전문 교육 과정에 현장 교육 예산을 한 56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 이제 교육 목표라든지 농업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좀 유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시의 행사가 국제계류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행사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크게 행사를 하고 있고 뭐 예산도 만만치 않게 세워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사장에 가 보면은 우리 농업인 단체 행사는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정도 이런 행사 규모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를 곁들여서 인기 연예인 분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대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연대에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법한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또 단체별로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행사를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뭐 농업인 단체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각 이제 단체별로다가 뭐 농업경영, 농촌지도 별도로 하는 거는 또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뭐 도나 전국대회 같은 데 참여하는 거 아니면은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뭐 농업경영 대회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대로 농업인의 행사라 뭐 이런 거는 같이 농업인의 행사라 아니면 꽃나들이 행사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당일 행사보다는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이렇게 행사 기간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다 접목을 시켜서 한번 행사를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일 거리 뭐 그런 것도 괜찮을 듯한데 가능하면은 뭐 네네. 그런 방법도 가능하면은 뭐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네네. 행사다운 행사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노무현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처음엔 뭐 그 가을 수학 체험이라든가 또 이제 요번에 명주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묶어서 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뭐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뭐 이제 그 시기만 날짜만 틀리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뭐 노래 경연대 같은 건 없었죠 그동안. 농업인에 대한 경연대는 이제 품평회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개발 사업하면서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제 그 각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발표회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게 거의 이제 행사 같은 게 없어지면서 그것도 같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뭐 저기 우리 농업인 행사에 전화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특히 또 서부권의 강정구 의원님도 많이 그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행사 자체 규모가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좀 각별히 행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세우셔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아주 큰 희망과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어디 과죠? 정책과인가요?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장이군요. 아까 뭐 이은하 의원님도 농기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농번기 때 그 농기계 임대 숫자가 많잖아요. 농번기 때 주로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기종이 많이 네, 경합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안전걸 어차피 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농기계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이 예, 예. 돼야지만 안전보험에 가입이 돼야 농기계 임대 가능한 거고 또 그 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농번 기간 동안 내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를 사용하고 세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 안 되고 뭐 한 60-70% 정도 세척을 해서 이제 입고를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30-40%에 대한 세척에 대한 직원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해가지고 네, 현재 네, 운영 네. 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동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물론 이제 인력이 따로 붙어야 되겠지만은 요즘에 뭐 자동차 자동 세차 하듯이 어떤 그 세척실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동 세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 설비 시스템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 논봉기 때 너무 혹사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 본 예산에 이제 세차 설비를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좀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우리 평택시에 9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10개입니다. 10개인가요? 예. 지금 저수지에서 그 지금도 낚시를 하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돼 있고요. 네. 이제 그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이 5개가 있습니다. 네. 그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은 일부 이제 그 저수지를 갖다 낚시터로다가 이제 허가를 해준 데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5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몰래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마을에서 민원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망도 쳐서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마을 분들하고 이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는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지만은 좀 가급적 못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 철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수지라는 개념이 물을 가둬두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그런 횟수가 거의 없고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나 좀 물이 들어왔다가 배수문 통해서 나가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낚시를 계속 허용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저수지 물이 농업용으로다가 이렇게 활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질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낚시터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물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특히 이제 가뭄 때 이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마을 분들하고 그 저수지 관리 낚시터 운영하는 분하고 이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대책도 여러 가지 이제 세워준 적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이제 또 낚시밥을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수질이 좀 나빠지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제 허가 내준 거는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건 또 농어촌공사에서 내준 거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최소한 그런 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 낚시터 관리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민물 낚시 동호회 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평택의 인근에 이제 뭐 안성천이라든지 진이천도 뭐 수자공산 거기다 낚시를 지금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그런 부탁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저수지의 물 관리를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낚시를 하시는 거를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저희들이 그 낚시 금지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매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못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도일동에 보면 옹균 장균 묘지 밑에 저수지가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는 내리 관리를 저수-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죠. 예, 예. 그 옹균 장균 분에 대한 그 행사가 뭐 2, 3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제가 거기 행사장에 갔다가 거기 이제 수질을 좀 이렇게 저수지 상태를 좀 봤더니 주변이 너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그쪽에 옹균장균 묘에 관리하시는 거기 종친에 대한 그 아마 집행부가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예. 이분들하고 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저수지에 대한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가서 보셨겠지만 그 앞에 펜스 친 게 다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펜스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그 이제 철망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저기 그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장님하고 그 동네 그 저 내리 이장님하고도 수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고과에 우리 그 농업인 연구회가 19개 그 연구회가 계신데 이 연구회에서 지금 쭉 하시는 그런 일들이 어떤 거죠? 지금 각 연구회별로 이제 연찬회라든지 벤치마킹 그리고 각 분야별 사과나 배나 각 작목별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 개발이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외나 국내나 뭐 벤치마킹 뭐 이런 해외는 못 가고 있고 국내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그 차량비 지원을 해서 많이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는 왜 못 가시는 거죠? 예산이 그쪽까지는 안 미칩니다. 우리 평택농업이 뭐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뭐 많이 뒤지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접목을 시키려면은 좀 발전성 있는 해외의 어떤 그런 농업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뭐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부담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꼭 국내 한해서만 우리가 연구회를 운영할 게 아니라 해외 농업에도 우리가 좀 한 발 나가서 해외 농업도 접목을 해서 우리 평택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7쪽에) 농촌 자원과 과장 저희가 그 농업센터 거기 저 노컬푸드 직매장 앞에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안내판이 비치돼 있어요.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생태원 안내판 말씀하시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 그게 지금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정책과장님한테도 아니 정책과장님한테도 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는데 그 좌측에 지금 그 농업 뭐죠 거기가? 예, 거기에 대한 홍보가 표지판에 없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좋지 않다. 저 건물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내 표지판에 그 생태원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거기 안에 뭐 커피숍도 있고 커피숍에 대한 그 현수막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앞에 판매 시설에 대한 거. 근데 이제 VR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안내 표지판을 좀 수정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센터 자체 본관에도 지금 크게 이제 간판을 새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놨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시크하게 꾸며가지고 내년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농촌자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QR 코드를 일단 넣어놓으면은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대놓으면은 그 내용이 다 이게 뜨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수 의원님이 그쪽 전문가신데 다음에 또 질의가 아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 날 이제 AI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저 포송 쪽에서 그래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종식이 된 거죠? 종식은 그 강제 폐기는 다 했고요. 발생된 데 두 농가하고 추가적으로 네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발생 농장에 대한 조치는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으로 확산되고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오늘도 안성서 우리 농장에서 발생해서요.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심하다고는 못 보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제일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AI 발생이라든지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등등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부분이 연중 행사인 것 같아요. 연중 행사. 그렇죠? 뭐 1년 왔다가 2, 3년 쉬었다가 뭐 또 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 구제역은 백신이 있으니까 일단은 백신을 놓으면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ASF나 AI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요인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같은 경우는 19년도 9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야생에서도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연중 지금 대책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평택 지역은 뭐 그 ASF에 대한 그 멧돼지로 뭐 이동 발생해야 되는 그런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멧돼지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평택은 지금 없고요. 저쪽 이제 한수 이북 위쪽에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강원도 쪽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ASF는 사실 저희 평택은 아직 뭐 과거에 한번 그 잘못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가 잘못 나와가지고 한번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검역원에서 검사 잘못했던 사항이고요. 평택까지 올 가망성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축사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구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제 AI 같은 거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담당 국장이 왔었는데 이제 과거하고는 그 AI가 발생되는 게 완전히 이제 판이하게 좀 틀리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같으면 지금 평택 같은 데 발생할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있어야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철새가 빨리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유형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 확진 증상자들도 지금 평택시에서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4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일단 동물은 뭐 평택시 축산에 종사하시는 농가의 어떤 그런 그 지원 대책으로 우리가 뭐 소 잃고 예방감 고치는 식이 아니고 소 잃기 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기적인 방역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순회적으로 발생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발생 안 하는 걸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평택시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은 뭐 보험 혜택은 없죠? 네, 아직까지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그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농식품부에서 그 발의가 돼야 되나요? 지금 일부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그 일부 아직까지는 우리 저기서 추진하는 건 없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지금은 얘긴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려동물은 그 자체가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에다가 태우고 다니고 또 이게 뭐 이게 등에다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동물인데 이게 동물병원에 가면은 뭐 치료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험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지만은 보험 혜택 제도 개선을 좀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이제 병원하고 상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발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간 또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공용주택들이 많이 이제 입주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인근에 그 가까운 뭐 돈사라든지 뭐 지금 뭐 여기 평택시로 보면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민원 대상이 되고 있어요.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주 그 저희들도 굉장히 그 중간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부 쪽에서 좀 현명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한쪽을 편을 들다 보면 한쪽이 또 피해가고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우리 저 축산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짜 이전 주민들은 저감 효과가 좀 미흡하다 그러고 우리 농가들은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한다 그래 추진하고 있고 악취 관능 검사라고 해서 관능 검사를 하면은 1회부터 15까지 이제 관능 검사로 했는데요. 환경지도과에서 해갖고 포집에 의한 거. 그런 거 보면은 기준치 미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 저 인근의 도시개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냄새 난다고 많이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점이 말씀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화 발전 뭐 공장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그 주변까지 근접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지금 문제점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악취 방지를 위해서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개발 속도에나 또 주민들의 의견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잊혀버리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뭐 소장님이 뭐 대신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슈퍼닝 20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슈퍼닝 브랜드 인증 현황에서 이제 쌀, 배, 한우, 오이, 애호박, 방울토마토, 토마토, 떡, 이 떡이 처음부터 들어갔던 건가요? 예, 슈퍼닝에? 처음부터 들어갔던 겁니다. 안중에 있는 그럼 어떤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엠미 떡입니다. 떡 종류가 많은데. 이엠미 떡 저기 그 배하고 네. 그리고 쌀하고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하는 이엠미 떡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라톤 데이나 이런 데서 시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떡이요? 이엠미 떡, 이 앤드 미. 이 앤드. 예, 이는 베이자 쓰고요. 앤드 앤드 미 미 해서 쌀미자 써가지고 아. 이엠미 떡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이엠미 떡이라고? 제가 잠깐 부연 예, 설명 예,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이엠미 떡은 저희들이 그 개발했는 지가 벌써 한 15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저희 지역이 쌀과 배가 주 작목이라서 네. 쌀과 배를 이용한 가공 생산품을 만들으라는 그 당시 시장님 공약이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이제 위탁을 줘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이 이엠미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떡을 20종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떡 업체나 가공 업체로 저희들이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공 업체로는 우리식품이 있고요. 떡은 이제 안중에 풍년 떡집이라고 떡 가게에 그게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엠미 떡을 지금 이제 평택 마라톤 대회나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저기 기술 보호 과장님만 아시나 봐. 예, 제가 그 당시 떡 제가 명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떡 명칭을. 예. 저희는 뭐 보통 하면 뭐 가래떡, 시루떡, 뭐 백설기떡, 뭐 절편, 뭐 송편,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떡 종류가 이렇게 하는데 이엠미 떡이라고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좀 미연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대답 안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은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평택의 쌀로 떡을 빚어서 우리가 좀 평택 시민들도 만족을 하시고 또 우리가 수출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또 국내에 우리 평택의 이엠미 떡이 좀 홍보가 잘 돼서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몇 톤 정도 되죠? EM미떡에 대해서? 이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각종 행사에 이제 많이 저기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평택역 앞에서 뭐 떡데이 가래떡데이인가요? 아, 가래떡 때예요. 홍보 한번 하셨죠? 예예.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거는 그냥 예, 가래떡을 갖다 한 겁니다. 저희는 그때 뭐 행사가 있어서 거기 행사장에 참여를 못했지만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시민 대상으로 우리 가래떡 홍보를 해주신 우리 관련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뭐 로컬푸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많은데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본인 것만 하시라고 그래서 뭐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영창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이 농업기술센터가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순서대로 여기 자료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서 14페이지 그 반려견 놀이터도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었는데 저도 이거를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관리 부서에 일원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면은 운영 시간도 각각 다르고 휴장도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뭐 한 곳에만 이용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혼란을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시설도 지금 새로 생긴 시민쉼터에 있는 그 반려견 펫파크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놀이시설들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안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애완견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일원화가 왜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무조건 뭐 그냥 산책만 시키는 게 다가 아니다. 결국에는 뭐 강아지들도 이제 뭐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런 이제 그 놀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공원과하고 저기 농촌자원과나 저기에서 한번 그런 방향도 어질리터나 저 안정리 같은 경우는 좀 설치할 수 있으면은 저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아마 경사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서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경사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업과하고 협조해서 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17페이지 농업생태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단 매년마다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2018년도에 비하면은 아주 괄목적으로 상승을 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농업생태원에서 주최를 하는 이제 행사들이 이제 조금씩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농업생태원을 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정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걸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어쨌든 주 타겟층이 가족 단위잖아요, 그렇죠? 가족 단위고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이제 이벤트를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꽃을 이제 많이 심어 놔가지고 당연히 미관에도 좋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꽃축제를 갔을 때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냥 가서 들어갔다가 보고 나오고 그게 끝입니다. 저희가 세종시에 이제 그 비교견학을 갔었을 때도 거기에 핑크퐁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어떠한 그런 이벤트를 하냐, 지자체에서 대형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대형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각 그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에다가 전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 그쪽 있잖아요, 잠실 쪽에. 그쪽에는 이제 러버덕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어느 그 이제 상징이 되어 버렸고요. 그 일대에서도 지금 그 백화점에서 그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이제 그 캐릭터 이제 그 곰을 이제 핑크색 곰을 이제 형상화 이제 곰을 가지고 이제 했었을 때 사람들이 또 몰렸고요. 석촌호수가 물론 러버덕 같은 게 일단 상징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러버덕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슈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우스 그 아기 쥐를 형상한 이제 캐릭터를 이제 전시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했었을 때 연간 방문자만 해더라도 몇백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농업생태원은 아직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시민들까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려면 농업생태원에서 그거에 맞는 좀 대형 조형물을 이용한 행사를 한번 주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이제 잔디 마당이 있고 거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홍보 부스라던가 이제 뭐 캐릭터 페어라던가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었을 때 뭐 물론 그 행사도 참여를 하지만 좀 로컬 푸드 매장도 있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거기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에서도 그런 러버덕이나 이제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지역 상권 매출이 20%에서 30%까지 상승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정 안 되면은 우리 그 시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 캐릭터도 하나를 제작을 해서 농업생태원에도 전시를 하고 여건이 되면은 저쪽 그 배다리 저수지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그 신장 근린공원 그쪽에도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꽃축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했었던 그 10월 달쯤에 했었던 그 뭐였었죠? 가을 수학 축제. 네, 가을 수학 축제도 그런 연계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20페이지 유통가에 관련 슈퍼모닝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남희 형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떡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15년이 되셨다고는 했는데 뭐 본 적도 없고 뭐 먹어본 적도 없고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덜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익산 지역에서 한 농업 관련된 이제 조합 단체에서 만든 떡이 있어요. 아시죠? 생크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구매를 하려고 오픈런을 할 정도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만든 떡하고는 지금 비교 대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해야 될 문제다. 이 생크림 떡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같이 직원분들이 어떤 그런 걸 했느냐, 물론 연구도 했죠. 연구도 하시고 전국에 있는 유명 떡집이랑 빵집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우리도 그러한 열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떡을 만드는 건 좋지만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다양성을 봤었을 때는 이 떡을 만약에 이은미 떡을 봤었을 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머지 반대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슈퍼모닝 홍보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홍보관 보니까 고속도로에 지금 홍보관 하나 있는 거죠? 휴게소에 있는 네네. 겁니다. 지금 여기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혹시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하고서요. 네. 홍보관에서 일단은 홍보 위주로 하고 재단에서는 이제 우리 슈퍼닝 쌀이나 이제 누룽지 같은 가공품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방문자 평균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자료가 우리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홍보 문제성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모닝 홍보가 좀 너무 제한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기사나 이런 슈퍼모닝 홍보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박람회, 어디 무슨 행사 있을 때 이럴 때 가가지고 이제 부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때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노출 효과가 더 큰 곳에 차라리 홍보관을 만들거나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택역에서 저번에 가래떡데이라고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이제 드리고 홍보 활동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드리자면은 다른 그냥 역사나 이런 가보면은 거기에서 지역과 관련된 이제 상품들 파는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못 가더라도 평택역 안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그쪽인데 차라리 홍보관을 그쪽에다가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비용이나 절차상의 그런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각인 효과라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평택역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는 뭐 지금 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가 거의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하철이나 이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각인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저는 아이디어 홍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팝업 스토어 식으로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임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한번 홍보 행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지금 평택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네. 2018년도인가 그때 제안을 그 휴게소가 들어설 당시에 거기 이제 저희들이 홍보관을 혹시 설치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그 평택 휴게소 같은 경우 전국 아마 매출 2위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중앙일보인가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저희들도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슈퍼오닉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노출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뭐 바깥에다가 로컬푸드 매장도 설치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비용 대비 판매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보류를 했었고 슈퍼오닉 홍보관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는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방문객 수는 뭐 없다 그러는데 바깥에서 저희들이 슈퍼오닉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휴게소를 보면 문 여는 데에도 전부 다 그 슈퍼오닉 브랜드를 전부 다 같이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사 같은 데도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이제 지제 역사 같은 경우도 사인볼을 해놨어요. 크게 해가지고 그 자리 자체를 이제 저희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평택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고물을 크게 해놨었고 그다음에 그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그 매장 부스를 빌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논의 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평택역 같은데 직거래 장터라든가 아니면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다가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다른 예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의 이제 상암역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축구 구단이 있는데 거기 지하철역을 내리면은 그 벽면이나 기둥들이 다 그 관련된 그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경기 일정 그리고 이런 브랜딩 이런 거를 다 붙여놨어요. 아예 도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지금 뭐 역사명도 지금 그 뭐더라 그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하면은 그 역사에서도 브랜딩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평택역 같은 경우도 정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역하고 뒤에 슈퍼우닝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은 사람들도 오히려 더 그게 딱 들었을 때 아 여기는 슈퍼우닝이구나라는 그런 증폭적인 효과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도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세 곳에 비해서 유독 그 고덕 파머스 마켓이 워낙 좀 우려가 돼요. 아무래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방문객 수도 적고 매출액도 적다. 그걸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취지는 좋지만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도비하고 이제 시비도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운영에 그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뭐 어느 하나 누구나 다 승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저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제가 청년 농업인들의 이제 수요를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게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뭐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 도구를 많이 쓰고 어떠한 분야에서 이런 임대를 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야 앞으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그 연령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뭐 농객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향후에 이제 인대사업 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하려고 자료 이제 분석을 이제 마쳤습니다. 183페이지 다시 축산과 반려동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저번에 공원과에도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도 이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안내판을 봤었을 때 외국어 언어로 지원이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안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는 이제 미국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외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축산 반려동물과에서 만든 이 펫파크에는 그런 안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는 가정을 했었을 때는 그런 최소한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어 안내로 봤을 때 뭐 로트와일러나 뭐 아메리칸 여기 피플테리어 이런 그런 사냥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 금지가 되어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그런 견종을 키우는 그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그 들어왔었을 때 일종의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연에 그런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소나 이제 출장소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제 시청 홈페이지를 봤었을 때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었을 때 따로 창이 나와요. 창이 나오고 이제 그 관련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부서 같은 게 없는 부분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슈퍼오닝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슈퍼오닝에 배너만 있지 클릭을 했었을 때 클릭도 되지도 않고, 슈퍼오닝이 어떠한 브랜드고 뭐하는 브랜드고 어떠한 우리가 그 슈퍼오닝 그 리스트를 갖고 있고, 떡이 제가 아까도 없다고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클릭을 했었을 때 적어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새로 마련이 되지 않아야 됐나, 저는 그렇게 싶어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QR 코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지금 버스에도 다 광고가 되어 있잖아요, 슈퍼오닝. 거기에 QR 코드 하나만 추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했었을 때 그거를 찍어볼 수 있어요. 스캔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슈퍼오닝이 어떠한 브랜드구나, 무엇이 있구나라는 게 저절로 알려지는 거죠. 근데 정보의 바닷속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어쨌든 파도를 타고 계속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슈퍼오닝에 관련된 건데, 좀 프리미엄에 있어서 지금 인식은 많이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게 쌀이잖아요. 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고 오히려 더 품질이 더 우수하다. 근데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편으로는 저는 프리미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프리미엄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절로 가만히 안 있어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특히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오픈런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프리미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슈퍼오닝이 프리미엄 안 될 법은 없습니다. 다른 뭐 배도 그렇고 다른 무조건 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제품들하고의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 충분히 우수한 그런 품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라인을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 라인을 이제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공급은 어느 정도만 제한되어 있어도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슈퍼호딩 나는 사고 싶은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없어서 못 산다. 그런 마케팅 전략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지려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마지막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예, 페이지 115쪽을 보시면 농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6쪽 보면 농지위원회의 개최가 한 4회 정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농지위원회의 설치 주된 목적은 농취증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그 심사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이런 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기존 전 지자체 농지 담당자가 대부분이 읍면동이나 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불법 투기나 편법 투기나 뭐 여러 가지로 이 토지 투기성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전용하는 데에서도 일부 불법 전용도 있었고 이 맥락이 같이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이 나름대로 발견됨에 따라서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지 관련 기관 단체 추천 등으로 해서 10에서 한 20명으로 지금 농지위원회가 아마 구성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지위원회가 시군구에서 시군구 군구 읍면동에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시에 하나가 있고요. 예. 시는 이제 그 동지역에를 전체를 이제 총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읍면은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공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금 네 번의 위원회가 이거 된 거는 시 것만 지금 시 한 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읍면동에서 했던 거를 일리 올라오나요? 아니면은 따로 이 읍면은 따로 하고요. 예. 동권만 저희들이 시비를 하는 동거만, 겁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심의 대상이 이제 이 거래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지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최초 취득하는 경우죠. 그다음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 사항이 있는데 이 심의 대상이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농지 예를 들어서 현지 농민이 아니고 이제 아직도 통작거리가 유효하나요? 30km? 통작거리는 지금 별도 운영하고 별도 있죠. 없죠. 세법에 예.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현재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가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편법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과연 그럼 관리 같은 경우 향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는 그냥 거의 농취증은 발급이 됐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올라온 것 그 관할 주소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주소를 옮긴다고 그래도 예. 특별하게 뭐 지금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소를 안 옮겨도 경영 계획서만 내면은 통과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소를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에 농지를 샀을 경우에 경영 계획서 나는 농사를 짓겠다, 수도작을 하겠다 이런 경영 계획서를 이제 나름 이제 제출하면 발급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예. 이분이 진짜 농업에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직업이 특별하게 있는데 여기서 과연 농사를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게 이제 농지관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건데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기타 이 저희 평택시 관내 외쪽에 있는 분이 매수를 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이 직업이 없고 나는 농사를 짓겠다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느냐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적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적격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위원들 이제 어떤 각자의 몫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교환할 때는 진짜 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주말 영농은 다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주말 체험 영농.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대비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농사를 질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적격으로 해서 판단해갖고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 개정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발급이 된 후에 그분들이 사후에 원래는 1년 후에 영농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농지법엔 돼 있죠. 예, 사후에 저희들이 이제 농지용 행위 자체를 읍면별로 한 차례씩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만약에 농지를 이용을 안 한다,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끔 현재까지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이 일어난 거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향후에 평택시는 과연 그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만약에 지적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 공사에 또 위탁 경영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허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런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경작자가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농업인을 보호한다. 이게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을 지원을 하거나 적극 지원을 하고 영농을 후계 영농인이나 뭐 예를 들어 청년 이 경영인을 발굴한다고 하면 농지는 일단 보호를 할 의향이 있으면 관리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내년에 또 제가 나름대로 여기 상건위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할 사항이니까 그걸 한번 좀 심도 있게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단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 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강한 농업인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그리고 형평성, 보편성을 기반해서 예산 편성,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